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식입니다. 7월 16일 일요일 아침인데요. 오늘은 이제 회원님들 상대로 해서 저번 주에 제가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그러면 그래프 분석이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유튜브를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꾸준히 반복해서 아주 수없이 많은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또 정리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매매하는데 그게 이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좀 정리해서 제가 그래프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이게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금년 1년 그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까요. 개인이 한 1.9%, 며칠 지났으니까 조금 달라졌긴 할 텐데요. 평균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평균 수익률이 한 1.9%, 외국인들이 한 13%, 기관들이 한 3.7% 이렇게 어떤 신문사에서 통계를 내놨어요. 그게 맞는 말이겠죠. 그 통계를 우리가 봐서도 알 수 있지만 개인들이 외국인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수익률이 낮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그 분석을 정확하게 해본 건 아니지만 제 느낌에는 개인들이 외국인들에 비해서 종목에서 잘못 선택했느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눈에도 좋은 종목은 이렇게 눈에 띄거든요. 저 종목이 좋다 하는 거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종목에서는 제가 보기에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결정적인 차이는요. 매수 시기 또 매도 시기 요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먼저 좋은 종목을 들어가고요. 또 늦게 마지막까지 버텨내면서 수익을 충분히 챙기고 이렇게 판다는 얘기죠. 평균적인 이제 개인들이죠. 개인들 중에는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보다 훨씬 수익률을 많이 내고 아주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개인이라는 건 평균적인 거죠. 주변에 이제 이렇게 봐보십시오. 또 당사자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안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좋은 종목을 조금 더 늦게 들어갔고 또 결정적인 거는 일찍 팔고 나왔다 하는 이런 점이 아마 외국인들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프로들하고. 그 차이지 종목을 잘 선택하고 못 선택하고 이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수 시기, 특히나 매도 시기 여기에서 어떤 그 심리 극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멘탈이 깨졌을 때, 강하게 흔들었을 때, 또는 생각지 못한 뉴스가 아침에 이렇게 떴을 때 그거를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요 신호가 나오기 전에는 안 판다. 그래프상으로. 나는 요 신호가 나오면 악재가 있어도 요거는 내가 산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점이 있다 보면 흔들었을 때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주식을 저도 이제 한 30년 하지만 악재가 나와서 막 이렇게 매물 쏟아지면서 음봉이 나고 흔들리면 그거를 견뎌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이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기준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 어느 정도는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도 이제 개인들이 어떤 한계는 있죠. 특히 이 펀드 매니저들 뭐 몇천억, 몇 조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도요. 그런 멘탈을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절가를 미리 그 컴퓨터에다 이렇게 입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되면은 이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가격에는 너무 아까운데 손절하기가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컴퓨터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게끔 그 다음에 손익이 났을 때 이익이 나거나 손해가 났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매매가 되게끔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그 펀드일수록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인간의 심리의 그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이 아닌가.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종목을 팔겠다 했지만 올라갈 때 거기서 이렇게 파는 건 쉽지가 않고, 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손절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컴에다 의지한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심리가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주식에서 좀 실패를 좀 줄이지 않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 수익률을 개인들이 못 따라가는 이유가 가장 큰 게 그런 데 있다는 얘기죠. 심리에서 좀 우리가 약하다 이런 얘기죠. 이번 주에는 기본적인 분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을 분석 평가하는 것은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좀 그래도 검증이 되고 믿을만하다 싶은 것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분석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이요. 그래프는 쉽게 얘기하면 요즘 이제 그래프를 좀 등한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프는 그래도 주가가 지금까지 흘러온 그런 흔적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다.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된다. 과거를 알면 이제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알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이렇게 지문을 채취하면은 범인을 이렇게 잡을 수 있듯이 이 그래프는 주가로 말하면 지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주식은.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기술적 지표에서 몇 가지는 그동안에 수없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추세선. 추세선에는 지지선이 있고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21선이 있고 61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그래도 가장 단순하면서 명쾌하게 어떤 시황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거래량, 매물대, 거래량이나 매물대는 비슷한 겁니다. 반드시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을 수반합니다. 또 매도 시점에서도 거래량 변화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아지고 적어지고는 매물이 많이 쌓여 있고 매물이 이렇게 적고 그거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수급 문제죠. 그래서 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일반 투자자들 분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지표만 잘 체크를 해도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찾는데 그렇게 큰 에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수없이 들으신 얘기일 텐데요. 오늘 제가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이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좀 애매했던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명쾌하게 좀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실 거다 생각을 해서요.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한테 맞는 그런 걸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도 그동안에 이렇게 쭉 해보니까 요게 가장 실효성이 높더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용어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프 이쪽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신 우리 회원님들 중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그 주식 그래프에서 기준이 되는 거는요. 기본이 되는 거는 일봉입니다. 일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아시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시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봉은 먼저요. 이렇게 출발하는 요 기준선이 이렇게 있죠. 그러죠? 그러면 여기 이제 10,000원에 이렇게 됐다고 그랬을 때 종가가 10,000원 한 12,000원에 끝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칸을 친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양봉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양봉입니다. 음봉이라는 거는요. 음봉은 다시 이제 제가 색깔을 한번 변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봉이라는 거는요. 아침에 이렇게 주식이 시작을 해서 종가가 이렇게 밀리고 끝났을 때 10,000원에 시작을 했는데 9,800원에 끝났다. 그러면 종가가 좀 밀리고 끝난 거죠. 그럼 여기 밑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칸을 닫은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하는 게 이게 이제 음봉입니다. 양봉은 시작했을 때보다 아침 동시효과 시작했을 때보다 종가가 더 높게 시작했을 때, 음봉은 시작했을 때보다 종가가 더 낮게 시작했을 때를 음봉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마 요거는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0,000원에 시작했다가 종가는 1,200원에 끝났는데 장중에 11,7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1,700원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꼬리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게 윗꼬리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10,000원에 시작을 했다가 종가가 1,200원에 끝났는데 장중에 9,500원까지 갔었다. 그럼 요 9,500원까지 꼬리를 이렇게 길게 내려놓습니다. 요게 아랫꼬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요 꼬리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프만 보고도 그날 시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보고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린다 그러면요. 오늘 이 종목은 10,000원에 시작을 해서 1,200원에 끝났는데 최고가는 1,700원까지 갔었고, 1,500원까지 갔었고, 최저가는 뭐 9,200원까지 갔었다. 이렇게 이 그림으로 시황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역으로요, 음봉을 이제 보면은요, 음봉도 그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하죠. 장중에 요게 이제 10,000원에 시작을 해서 9,800원에 끝났지만 장중에 1,500원까지 갔어서 여기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장중에 9,000원까지 가서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보고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종목은 그날 10,000원에 시작을 해서 9,800원까지 종가에 끝났는데 장중에 1,700원까지 갔고 최저가는 9,800원까지 갔다. 뭐 9,500원까지 갔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봉들을 이제 매일 그려 나가다 보면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 지금 종합지수 이렇게 그래프 보면 이런 일봉들 하나하나가 그날의 그 지문이라는 거죠. 이제 일봉에 대해서는 대충 아시겠죠. 다음에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요 빨간색, 요게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제가 아마 숱하게 이렇게 많이 그려드렸을 텐데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동평균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요. 주가를 20일 동안 평균을 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전 20일 동안 평균을 내는 어떤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점으로 이렇게 딱 찍으면 그날 20일 이동평균선 그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쭉 이어놓은 게 요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똑같이 6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주가를 60일 동안 쭉 평균을 내서 이어놓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봉이 그날 20일 동안의 평균보다 위에 올 수도 있고 아래에 위치할 수도 있죠. 근데 요게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별명으로 어떻게 얘기하냐? 생명선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생명선 위에 일봉이 위치해 있으면 속된 말로 살아있다 그래요. 시장이. 매매해서 이익을 낼 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1선 아래에 일봉이 위치하게 되면 죽어있는 시장이다. 그 시장에서는 이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21선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위에 위치해 있는 이런 거는 살아있는 시장이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제 그제 21선 위로 이렇게 확실하게 올라섰습니다. 그동안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죽어 있다가 이제 살아있는 시장 그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최근에 매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양봉이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붙으면서 3일간, 4일간 이렇게 양봉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강력한 매수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선 위에 일봉이 자리했고요. 양봉이 연달아서 이렇게 4일간 나고 있다 이런 거는 강력한 매수 신호다. 그래프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동평균선과 일봉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조금 아마 감이 잡히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요. 20일 이동평균선이나 60일 이동평균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제 이렇게 그 그래프를 볼 때 더 그 유효한 그 선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이라는 게 이런 선이죠. 그러죠? 요렇게 커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요 바닥을 이어놓은 선이죠. 그렇죠? 요 바닥을 이렇게 이으면 요게 추세선이 됩니다.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야 이게 추세선이라고 그럽니다. 요렇게 바닥을 저점을 이어놓은 선을 지지선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요. 요 위에 이렇게 고점. 이게 종합지수 그래프입니다. 개별 종목에서도 이렇게 추세선이 거의 다 그어집니다. 바닥을 이어놓으면 지지선, 위에 이렇게 윗 고점을 이어놓으면은 저항선이라고 그럽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주가가 지지선에 가면 지지가 돼서 반등을 해주고 저항선에 가면 저항을 받아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지지선에서 지지가 되고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고 이런 추세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겁니다. 주가가 추세선에서는 지지를 받고 추세선은 저항을 받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의 심리가 과거치를 이렇게 그 학습해서 그 선에 갔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과거에도 요 선에서 반등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등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 선에서 반등을 하는 거죠. 여기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추세선 여기서 또 반등하겠지. 이런 심리적인 이런 추세가 모든 사람들한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요 지금 그래프를 봐서도 아마 그런 걸 아마 믿게 되죠. 요 상단에 가면 저항을 받아서 미끄러지더라. 요 상단에 가면 요런 게 학습이 돼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개별 종목에서도 이런 추세가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선을 그어 보는 것과 그어 보지 않는 것은 매매할 때 사고 팔 때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선택할 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몇몇 종목에서 이런 추세선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거래소 이 코스피 그래프가 지지선과 저항선, 이 추세선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요. 가장 잘 보여주는 그래프 같아서 이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대개는 다 비슷하죠. 더구나 그게 학습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을 여기서 예측해 본다고 그러면요. 지금 지지선에 이렇게 부딪혀서 중간 정도 왔죠. 그러면 얼른 이렇게 봐도 요 추세 상단까지는 갈 수 있겠다 싶죠. 요 선이요. 대충 2600 상단, 2700 그 근처까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팔지 않고 견뎌낼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드시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이쪽 2600 후반 요까지는 그림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만큼 추세선이 우리한테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추세선을 의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거래량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아주 너무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믿음이 좀 덜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거래량은 왜 중요하냐고 그러면요.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매수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거래량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덤덤하던 주식이 갑자기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그게 좀 어렵죠. 개인들은 이렇게 서로 연락을 취해서 같이 사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어렵죠. 기관들은 국민연금이나 외국인들이나 몇 조씩 몇십 조씩 되는 그런 기관들은 어느 날 갑자기 대량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흔적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량은 지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거래량을 체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거래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 종목을 누군가가 사고 있다.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누군가 사자 팔자가 굉장히 많아야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죠. 좀 이상 신호로 이렇게 감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한미반도체입니다. AI 관련해서 한미반도체가 가장 수혜가 크다.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 가장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이 종목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미반도체를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누군가가 많이 산 것을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보자는 얘기죠. 여기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난 거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양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났죠. 요날 거래가 이렇게 거래가 안 되다가 이날 뜬금없이 이렇게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양봉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요거는 누군가는 많이 샀고 누군가는 많이 팔았겠죠. 근데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한 사람의 시장이었죠. 그렇죠. 누군가는 호가 가격 따지지 않고 대량으로 매수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한미반도체 초기 국면이죠. 한미반도체의 어떤 가능성을 아는 세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보다 가격은 조금 더 위인데요. 대량 거래가 일어난 다음에 한 2달 후죠. 양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이것도 누군가는 외국인일지 기관일지 알 수는 없지만 대량으로 아침 시세보다 종가를 올려가면서까지 대량을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또 한 달 후에 또 이런 대량 거래가 나고 양봉이 이렇게 났고요. 지금은 이제 결정적으로 아주 드러내놓고 이렇게 대량 거래를 시키면서 양봉이 길쭉하게 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면은 이제 수익 내기 구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매집을 해서 이 구간에서는 여기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제 여기 이제 거래량이죠. 여기 이렇게 거래량 보면 짧지 않습니까? 여기는 거의 거래가 없죠. 그러죠. 매물대도 여기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물대가 가장 두터웠다는 것은 그 주식에 물려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가격대가 여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뚫었죠.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거래량이 꽤 되죠. 근데 요 매물대를 뚫고 나서는 이렇게 급등 국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왜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는가는 거래량도 많지만 매물이 이렇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팔 사람들을 다 팔아가지고 물량을 다 걷어들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진 사람들의 물량이 별로 없어요. 땡기면 땡기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국면입니다. 항상요, 급등주는 이렇게 매집 국면,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만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그동안에 수없이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제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가장 핫하게 오르는 종목이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샘플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매집을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급등 국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수익이 진짜로 나는 국면이라는 얘기죠. 이 가격대에서는 사실은 매집만 많이 했지 실제 수익은 별로 안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익 내기 국면으로 들어간다. 개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알 수 있냐 그러면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면서 양봉이 이렇게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는 종목이라고 그러면
이거 좀 누군가는 매집하는 것 같다. 이런 걸 우리가 감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관들이 펀드 매니저가 우리한테 절대 안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도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죠? 요 국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기관이나 외인들한테 뿌립니다. 그 단계에서 이런 매집 국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 노출될 때는 어느 정도 매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한테 이렇게 노출이 되죠. 그래서 개인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매집 국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거래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길쭉한 양봉이다.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양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면 이거는 매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에서 요 하나만 보여드리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이런 그래프 선례를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급등주 보시면 거의 다 이런 모양입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매도 시점 찾아보기인데요. 오늘 이제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않아서 매도 시점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도 시점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이나 음봉이나 거래량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기관 외국인들하고 개인들 그 수익률 차이가 매도 시점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대체로 개인들이 10% 20%대 수익률 나고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판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 안 들어가고 마는데요. 손해 날 때는 또 한 30% 40%씩 이렇게 손해가 나가지고 마지막에 공포감에 마지못해 이렇게 털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날 때는 조금 나고 손해 날 때는 많이 나는 게 개인들의 거의 평균적인 약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도 시점 초기에 싸게 안 보이는 종목을 팔고 나오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추세선, 음봉, 거래량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카카오 기억하시죠? 카카오가 한 2년 전에 가장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가장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이익이 많이 나신 분도 있지만 카카오에 물려서 지금까지도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걸 이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카카오 급등 구간이 근 한 1년 동안 이렇게 1년도 훨씬 넘죠. 아마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게 되면 거의 한 10배가 올랐을 텐데요. 요거는 이제 최근 것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손해가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중간에서 그래도 파셨다고 그러면 그래도 손해가 조금 덜 했을 텐데 카카오 같은 거를 그러면 매도 시점을 어디서 찾아야 됐었느냐 복기를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좀 짧게 보죠. 이렇게 급등 국면을 보였다가요. 급락을 했죠.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는 이 초기 국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양봉이 나다가 음봉이 하나, 둘 이렇게 났죠. 그러죠? 내내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요. 잠깐만요. 제가 빨간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눈에 더 잘 보일 것 같아서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다가요. 여기서 음봉이 한 두세 개 나면서 이렇게 갑자기 추세가 꺾였습니다. 이게 매도 신호라는 거죠. 보이시죠?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맞습니다. 그러면 양봉이 나다가 첫 음봉 때는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팔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난다 그러면 위험 신호라는 거죠. 그러죠?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음봉이 연달아 이렇게 나면서 한 두세 개가 이렇게 나면서 이 추세가 이렇게 반전됐죠. 이럴 때는 매도 신호라는 거죠. 그렇죠? 그 뒤로도 이렇게 한참 빠졌고 여기서도 그 뒤로도 이렇게 한참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면요, 누군가는 그 가격대에서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죠? 음봉이라는 거는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밀리면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아침보다 종가가 밀리면서 연달아 대량 거래가 되면서 한 2, 3일 반복이 됐다는 거는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큰 손이 됐든 열심히 팔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같이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시점에서는. 요 국면에서요. 그러죠? 지금 카카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급등 종목은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매도 시점이 찾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예전에 이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에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좀 늦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알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다음에 제가 추세선 또 매물대 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거는 다음에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가장 좀 믿을 만한 지표다 하는 게 그 추세선, 그 다음에 음봉, 양봉, 지지선, 저항선, 그게 이제 추세선이 무너졌을 때 그때 이제 그 매수 시점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음봉이 연달아 한 두세 개 나면 틀림없는 그거는 매도 신호다. 그때 같이 이렇게 팔아주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두서없이 그래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 꾸준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워낙 이게 그래프 분석은 양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